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이어갑니다. 날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충남 서해안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충남 지역 곳곳에 재난급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서울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상황 알아봅니다. 고한석 기자, 일단 호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충남 지역에 재난급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비구름대가 충남과 경기 남부를 걸쳐 서울까지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비구름이 좁은 띠 형태로 우리나라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지나는 길목이 바로 충남 서해안과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호우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강한 남색 비구름이 서울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산에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무려 420mm에 이르는 비가 내렸고 태안은 330, 홍성 326, 당진 316mm 등 충남 서해안 지역에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가늠하는 지표가 시간당 강수량인데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 기준인 시간당 30mm를 몇 배씩 넘습니다. 서산에는 시간당 115mm, 홍성에는 98mm가 쏟아졌고 당진과 태안은 90mm 육박합니다. 기상청이 피해를 우려해 이들 지역에 호우 재난 문자를 잇따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는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현재 충남과 충북 일부, 경기 안성과 화성, 평택의 호우경보가, 대전과 전북 군산, 강원 내륙,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의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이런 집중호우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기상청은 비가 오늘 내내 내리다가 모레쯤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는 50에서 150mm가 더 내리고 많은 곳은 180mm 이상 더 쏟아집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50에서 120mm가 또 오고 특히 경기 남부는 180mm 이상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 강도의 경우 경기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또 예보돼 있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수위도 높아져 현재 충남 지역 등에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충남 쪽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당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요. 충남 지역 하천 곳곳에 홍수 경보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당진 당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뒤에 흐르는 하천에 수위가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굵은 빗줄기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모자를 쓰고 있어도 눈을 제대로 뜨고 있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당진시를 관통하는 당진천인데요.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하천 수위가 제방과 맞닿아 있을 정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인근 주변 도로는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모두 물바다로 변한 상태입니다. 당진시는 오늘 새벽 3시 53분 당진천이 범람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당진초등학교와 국민체육센터로 긴급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 5시에 당진 역천 채운교 부근도 범람이 우려된다면서 동생리와 모평리 등 4개 마을 주민들에게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 서산에는 400mm 이상, 태안과 서천은 300mm, 당진은 26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 서산 시간당 114mm, 서천 춘장대는 98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해안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까지 충남엔 최대 18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 당진으로 접근할 때도 도로 곳곳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부 도로도 밤사이 내린 많은 비로 침수가 발생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남 소방에선 새벽 4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332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 이 신고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날이 밝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피해가 하나씩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지역 하천 곳곳에서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도로가 침수했다는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엔 주변 도로 통제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 침수 위험이 큰 저지대나 지하차도 등의 통행을 자제하고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충남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밤사이 충북 지역대도 시간당 6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지역 곳곳에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하천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도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주도 새벽 3시쯤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무심천입니다.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은 새벽 시간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가 홍수 통제소도 당진 여정 채운교 등의 홍수 경보를, 구여군 지청군 충남 논산시 동성교 등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아직 정확한 비 피해 신고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에도 충청권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해 출근길 교통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침수된 도로가 많고 지하차도나 저지대 통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와 재난 문자를 꼭 확인하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무심천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서 한 명이 숨진 경기도 오성 사고 현장에는 아직 차도에 잔해가 계속 남아 있어서 인근의 교통 통제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추가로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복구 작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오성 옹벽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붕괴 현장인데요. 뒤편 사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저녁 7시쯤 제 뒤편에 보이는 고가 도로 아래를 지탱하는 옹벽이 무너지면서 저렇게 차도를 지나던 차량을 덮쳐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 지점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지점인데 옹벽에서 떨어진 흙과 돌더미는 아직 도로에 가득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위쪽 고가도로 상황도 보면 콘크리트 노면이 반쪽으로 갈라져서 아래로 완전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옹벽과 함께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더미, 울타리, 그리고 매몰됐던 차량의 바퀴도 현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서 무너진 고가도로에서는 마치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흙탕물도 가득한 상황입니다. 어젯밤까지는 잔해를 걷어내는 작업을 벌였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인 만큼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복구 작업은 현재 멈춘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일단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서 복구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교통 통제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경찰은 옹벽이 무너진 이곳 차도로 이어지는 현장으로 이어지는 사거리들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서 차량이 오가지 않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도로 안전이 확보됐다는 안전 진단 내용이 나올 때까지 통제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합동 감식을 거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 여부가 발견된다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소방은 일단 어제 브리핑에서 오산 지역의 폭우로 이렇게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오산 지역에서 내린 강수량은 60m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계당국이 제대로 사고 위험에 대처를 미리 했었는지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 4시쯤에는 사고가 난 이곳 고가도로에서 포트홀이 발견되면서 오후 5시 반쯤부터는 고가도로 한방향 차도 출입이 통제됐었습니다. 다만 고가도로 아래쪽 차도에서는 차량이 지나가고 있었고 옹벽이 무너지면서 매몰 사고가 났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 쪽의 호우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오산 지역 계속해서 천둥 번개가 내려치고 있고 비도 이따금 강하게 내리고 있어서 앞을 보기 힘든 상황도 이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밤사이 비가 계속됐지만 경기 남부 지역에서 별다른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소방재난본부는 간밤 차량 고립이나 인명 구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오늘도 경기 남부 지역에 80mm 이상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계속된 호우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만큼 토사 유실이나 침수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 옹벽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충청도 지역의 폭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장에 계신 제보자분 연결해서 피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서현준 제보자님 나와 계시죠? 네, 서현주 선생님 계십니까? 네, 지금 연결 상황이 잠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것처럼 충남, 충북 지역에 호우가 집중이 되면서 해당 지역에 지금 피해가 많은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도 이런 이런 호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말까지도 계속 비 소식이 있으니까 혹시 모를 안전사고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충남 당진 초대천에는 홍수경보까지 발령이 됐고요. 즉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침수된 곳이 많으니까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주차된 차량 이동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저지대 도로, 또 침수 도로 등에는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충북 쪽, 충남 쪽에 많은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준비 잘 하셔야 되겠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들어온 속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충남 당진 쪽 초중고등학교에 오늘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충남 5개 시군에서 79개 세대 116명이 일시에 대피했고요. 이 중 미기관은 75세대 1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령에서는 3세대에서 7명, 서산에서는 6세대에서 8명, 당진은 30세대에서 50명, 부여에서는 28세대에서 34명, 서천은 8세대에서 13명 등 1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5개 항로에서 10척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천변은 90구역이 통제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지하차도, 도로 8개소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에서는 17일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서 호우 위기용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산사태 위기가 더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속보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5개 시군에서 79세대 116명이 일시에 대피했고요. 이 가운데 미기관은 75세대 1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제보자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제보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계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지금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한서대학교에 있습니다. 네,
그 제보 영상 촬영할 당시에 대피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나요? 천둥 번개가 많이 쳐가지고 밖에 나가보니 그 주변 저수지에서 물이 넘쳐서 인도에까지 흘러서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신 영상을 보니까 물이 넘쳐서 길에 완전히 덮인 이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지금 상황도 같습니까? 지금 상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토사물이 밑에까지 계속 흘러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새벽 4시 반쯤에 지금 맨홀인가요? 맨홀에서 물이 또 다시 거꾸로 치솟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걸 직접 보신 겁니까? 네, 직접 확인했고요. 맨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신 곳, 비 상황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요. 천둥 번개는 그래도 좀 그친 것 같습니다. 천둥 번개로 인한 정전 피해 사례 들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네, 지금 그 학교 들어오는 초입 쪽의 방들은 다 아직 정전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있다. 현재 계신 곳이나 이웃 주민들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로 좀 위험이 느껴질 만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도 뽑혀서 흘러다닌다라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네, 다른 친구 집에 지금 피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비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혹시 모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요. 저희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속 이후에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기업인 조사와 더불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라고 앞서서 문을 열면서 전해드렸는데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절차입니까? 예, 그 피의자가 이제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이제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이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이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적부심이 신청이 되면 그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사항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신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예. 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것은 그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중요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건데요. 네.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주력해서 특검에서 내란죄에서 파생되는 범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사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 이번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그냥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속적부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숨 돌리고 가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얘기가 좀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병이나 이런 예. 그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병보석 절차를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 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출석할지 안 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에 있을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특검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구속적부심 신문에는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까요? 이 본인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권리와 의무로 나눠서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고 이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이제 구분을 짓고 수사기관에는 지속적으로 비협조, 즉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가고 법원에는 마찬가지로 본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최대한 협조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조혜진 앵커가 인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도 인치, 그러니까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고 버티기에 나선다면은 실제로 소환할 그 현실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현실적인 대책은 이제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예. 그 부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구치소의 교도관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강제로 이어갈 방법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검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 전까지는 가족과 변호인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모스탄 교수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던 날에 이런 조치가 내려져서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이게 의도가 있는 조치냐 아니면 정해진 절차이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접견 권은 원래 이제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접견권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또 제한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탄 교수의 이제 접견 신청에 대해서 특검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견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그 예. 부분들이 이제 여론에 또 미칠 영향도 고려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조태영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해요. 특검이 조태영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집중하는 배경 어떤 겁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 155조의 증거인멸 그리고 예. 대통령 경호법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경호처 그 사이의 연결고리로 조태영 전 원장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 전 원장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평양 무인기와 관련해서도 오늘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특검 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사령관 측은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으로서는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서 외환 관련 혐의를 좀 파헤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뭐 증거나 진술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고 보십니까? 계엄과는 무관한 작전이었다 이런 말은 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그 특검은 지금 그 외환죄 그리고 일반 그 여적죄 지금 수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외환죄에 그 형법 101조에 보시면은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의 예비 음모죄까지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집사 게이트, 이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얘기 나온 것처럼 예.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식적인 사유는 나왔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특검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이 여권 무효화가 발효되면 현지에서 바로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외교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협조가 이루어져서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은 특검에서는 바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특검에서 항상 이런 절차로 이어졌었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이루어지면 그 해당 피의자는 이제 국경을 넘거나 어떠한 관공서를 출입하거나 이럴 때 바로 적발이 돼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지금 이 김 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 또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환이 예정돼 있기도 한데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점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게 될까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돈의 흐름과 관여자들의 어떠한 행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돈의 형성 과정, 그리고 형성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치밀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의 흐름이 밝혀진다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김 전 여사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들도 소환 조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주요 혐의가 무엇입니까? 예, 구속영장에 보면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가 조작,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 조작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혐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진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전성배 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확인할 부분이 굉장히 많나 보죠. 지금 이제 물증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진술 증거들은 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건에 대한 이제 물증이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진법사가 이제 이것을 어디다가 뒀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밀의 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검찰이 이걸 왜 놓쳤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건을 옮긴 정황이라든지 주거지를 옮겼다는 이런 정황들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여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뭐 비밀의 방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자극적인 멘트인데요. 예, 예. 이제 본인만의 이제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공간이 분명히 집안에 있었을 것이고, 예.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포착하지 못한 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약간의 이제 수사 미진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증거 물품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특검이나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가운데 한 축인데요. 어제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 증거품을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미 제출이 뭡니까? 이미 제출은 이제 말 그대로 예. 임의로 제출. 내가 낼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수사기관에 이제 체포를 된 사람도 이미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그 경우에는 그 임의가 과연 정말로 임의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근데 어제 출석한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이 이 증거를 낼 생각을 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뭐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분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부당합병 의혹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거의 10년간 이어진 지금 그 사법 족쇄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진 이재용 회장의 그런 순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심, 2심 무죄를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상고심의 심리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심의 결론에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를 이제 벗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서서 말씀을 하고 어떤 경영적인 어젠다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홍성석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사법적인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날씨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극한 호우로 심각 수준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간밤에 경기 오산시에서 옹벽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장수진 산림청 산사태 연구과 박사와 함께 자세한 피해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산사태 위기경보 아침 7시 기준으로 경계에서 심각 수준으로 격상이 됐다. 이 심각경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위기경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경기 그 외 지역에서는 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게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심각 수준이라 하면 어쨌든 바로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선 산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우이며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사도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나 빗물이 모이기 쉬운 계곡부 지형에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그 풍화된 화강암질 토양인 지역이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네. 밤 사이에는 경기 오산에서 도로 옹벽이 붕괴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호우가 내릴 때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오늘 4시에 중대본 비상 2단계가 발령되었으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집계가 완료되어야 하겠지만 가장 많은 비가 온 충남 지역의 경우 6시 30분 기준으로 부여, 보령, 서천, 논산, 태안, 당진시에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지에서도 주민 대피가 있었는데요. 이런 지역에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다. 최대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태안, 서산 등의 충남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현재도 충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특히 이곳에 비가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서해안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남권에 비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청동과 번개를 동반한 국직선 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충청 지역에서 경기 평택까지 긴급재난문자 발송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긴급재난문자는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 정보를 토대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산사태 주의보 그리고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데요. 예. 이 발령 상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려서 지역 주민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행동을 해야 될 텐데요. 대피 요령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대피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요. 내 집 주변의 대피 장소와 그리고 이동 경로를 사전에 숙지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사태 징후가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발견하게 된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산사태 예비경보가 발령된다 하면 경보가 발령되기 직전에 발령되는 거기 때문에 대피 장소로 사전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대피 명령까지 발령이 된다면 반드시 대피소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주변을 잘 살펴서 이 산사태 전조 증상이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그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비 상황은 어떨까요? 또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지역을 짚어주신다면요? 주말까지 많이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산이나 계곡 가까운 곳에서는 좀 멀리 대피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하천의 범람이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도 하천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 떨어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상황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장수진 산림청 산사태연구원 박사와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상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전국 철도와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이 막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새벽 4시 반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간 일반 열차의 운행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항선 천안역과 익산역 사이, 서해안선 홍성역과 서화성역 일반 열차 운행도 멈춘 상태입니다. 다만 KTX는 전 구간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1호선 전동열차의 평택역에서 신창역까지 구간도 일시 운행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재개 등의 상황은 앱 코레일톡과 레츠 코레일 웹사이트,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YTN에 보내주고 계신 제보 영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밤사이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당진시 출근길 상황입니다. 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데 대로 곳곳이 흙탕물로 변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이 밝으며 형광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통통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당분간은 치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수덕사 근처입니다. 물이 굉장히 거칠게 흐르고 있죠. 이게 원래 하천이었는지 도로였는지 이것도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제보자가 해주신 설명으로는 와룡천 상류가 범람해서 다리를 덮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분은 새벽 일찍 사무실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일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충남 예산군 내포 신도시 두레마을 사거리 근처입니다. 날이 밝아서 출근 차량이 하나둘씩 나왔는데 사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물에 차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시청은 갈산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같은 안전지대로 즉시 대피해달라는 공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대로를 이용한 내포신도시 진입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제보자는 현재 내포신도시 집에 있는데 지하에 물이 차고 있다고 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준비한 마지막 영상은 평택시 안중읍 쪽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의 상황이고요. 한 주택에서 시청자분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집 아닌데요. 베란다, 테라스 쪽에서부터 물이 넘쳐서 집 앞에 있는 베란다가 수영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피해가 클 것 같은데요. 제보자분께서는 밤사이에 내린 폭우로 4층 테라스에 물이 고였는데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근을 위해서 거실에서 불을 켰는데 천장에서부터 물이 떨어져 막막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 보내주시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2분쯤에 나온 소식인데요. 서울 서대문교 중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통제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증산교에서 중암교 양방향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통제됐다면서 우회하라고 안내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52분쯤부터 통제가 됐다고 하니까요. 주변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분쯤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흙더미에 깔려 운전자 40대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날이 밝은 뒤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고가도로 옹벽 붕괴에 따라서 고가도로도 상당 부분 유실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도로 붕괴 구간은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편도차로 40m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장교차로 양방향이 통제 중이고요. 출근길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오전 7시 삽교천 유역 충남 아산시 예산대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한 단계 변경해서 발령했다고 합니다. 6시 10분에 삽교천 유역 충남 아산시 충무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서 발령을 했고요. 6시에는 세종시 상조천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변경해서 발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니까요. 관련 소식 잘 보시면서 대응에 혹시 모를 사고 없도록 주의해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호우 상황 자세히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지금 보면 서울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 어디에 있습니까? 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도 빗줄기가 제법 강해졌는데요. 특히 충남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와이퍼를 켜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운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의 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보가 내려지거나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사이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서산에는 400mm가 넘는 큰 비가 기록됐는데요. 특히 새벽 3시를 전후해 시간당 11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집중되며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금도 붉은색과 보라색의 호우 구름이 위치한 충청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특보는 전북 지방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18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100에서 150mm 안팎의 추가 폭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 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산사태뿐만 아니라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